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법경지학 18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결국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정보와 혁신. 즉 예전에는 이렇게 재산권이 물건입니다. 뭐 이 자동차는 누구 거냐, 이 집은 누구 거냐, 이 토지는 누구 거냐, 이런 것이 중요했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이 플랫폼이 있는데 이 플랫폼 아이디어 누구 거냐, 또는 누가 아이폰을 만들었는데 이 아이폰의 아이디어를 낸 스티브 잡스의 아이디어는 가치가 얼마냐. 즉 요새는 지식 정보 사회라서 토지를 소유한 것보다 죄송합니다, 아이폰이나 핸드폰, 스마트폰을 발명한,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발명을 했는데 갑자기 다른 핸드폰 회사들이 다 망합니다. 왜? 이건 스티브 잡스의 아이디어라서 스티브 잡스 외에는 이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를 따라한 게 갤럭시인데, 소문에 따르면 다른 회사들은 그 아이폰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든 거 아이디어가 훌륭한데 우리는 이걸 못 쓰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했는데, 삼성은 좀 그걸 재빨리 따라한 것 같아요. 소송 걸려갖고 아이폰이 또 지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아이디어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즉 예전에는 남의 땅을 훔치든지 보석을 훔치든지 하지만 요새는 남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이 돈을 훨씬 더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버지한테 땅을 받는 것보다 아버지가 발명한 그 발명의 특허나 아이디어를 받는 것이 더 큰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가 아주 중요한 재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토지나 자동차나 건물이나 이런 것과 달리 지식과 정보는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고, 여기 있었지만 약간 공공재적, 경제학적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제학에서는 non-exclusive라고 부르는데 법학은 이게 말이 힘들더라고요. 발음 한번 해볼까요? non-appropriability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제가 그 책을 읽어요. 책을 읽으면, 제가 사과를 먹어요. 사과 하나 다 먹으면 옆에 있는 김군이 그 사과를 먹을 수 있나요? 이거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그 사과 있는데 제가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사과 꽁다리만 주면 김군이 사과를, 화를 내지 그 사과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지식과 정보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책을 봐요. 책을 다 읽고 김군한테 줘요. 그럼 김군이 화를 냅니까? 김군은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책을 소비했지만 김군은 그 책을 아무 불이익이 없이 또 소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아주 특별한 그 강의 방법이 있는 교수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 방법을 막 하는데 옆에 있는 친한 이 교수가 자꾸 가르쳐 달래. 그래서 알겠어, 이 교수 가르쳐 줄게. 만약에 이게 무슨 음료수면 제가 그 음료수를 다 마시면 이 교수한테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음료수가 없는데, 특수한 강의 방법, 아주 기가 막힌 강의 방법은 제가 그걸 이 교수에게 가르쳐 줘서 이 교수가 그 방법을 쓰더라도 저는 이전과 동일하게 아무런 불편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논 라이벌이에요. 설명 바뀌었네요. 논 라이벌이라는 것이, 다른 거는 A가 물건을 반을 쓰면 B는 남은 절반밖에 못 쓰는 건데, 이 지식 정보는 형체가 없고 A가 그 지식 정보를 사용한다고 해서 지식 정보가 닳질 않아요. 그래서 A가 어떤 물건을 100% 쓰더라도 B도 역시 손해보지 않고 100% 쓸 수 있는 게 논 라이벌리. 그러니까 그냥 막 퍼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논 appropriability는 이거는 배제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막 이렇게 만들어서 찍어서 그 상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 영화를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딴 사람한테 보여주네. 이게 책을 또 썼더니 그 책을 복사실에다 복사해갖고 책을 안 사고 그 복사본을 보내. 이렇게 그 지식과 정보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 형체가 없는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이 있는데 땅을 복사할 수 없잖아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복사할 수 없는데 책이나 음악은 또 복사해서 쓸 수 있죠. 책도 복사해서 쓸 수 있죠. 아이디어도 복사해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지식과 정보는 정말 이 어렵게 지식과 정보와 어떤 발명을 했는데 그것을 쉽게 누군가 복사해 갈 수가 있다. non-appropriability, non-exclusive.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쓰더라도 원래 주인이 그로 인해서 덜 쓰지 않는다. 복잡한가요? 근데 여러분 공공재에서 나온 특징과 똑같으니까 경제학 교과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식과 정보에 관련해서 이 재산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한승우 교수가 책을 썼다. 아 정말 저 평생 경제학을 공부해서 그 경제학 공부한 걸 다 쏟아부어서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을 팔아갖고 그래도 내가 평생 경제학을 공부한 책으로 내 좀 생계를 이어가겠다. 학생들이 다 복사했었습니다. 저희한테 돈을 안 줘요. 두 번째, 그런데 이게 만약에 A라는 학생이 제 책을 샀는데 B가 복사하면 A라는 학생이 그 책을 못 보면 A가 아니 나 복사 안 해 왜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너도 돈 주고 사라고 할 텐데 A라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 B 너보라 복사해 내가 돈 주고 샀지만 근데 복사한다고 내가 책을 못 읽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아주 너그럽게 또 오케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못 벌면 원래 한 교수가 책을 쓰려던 한 교수가 책을 안 쓴다. 이 세상에 책이 10,000권이 있어야 되는데 10권밖에 없고 이 세상에 발명품이 100만 개가 있어야 되는데 10,000개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재산권이 되게 침해받기 쉬운 거예요. 복사가 쉽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피해를 안 보니까 막 복사를 인심 좋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불법 복사를 통해서 원래 그 책을 쓰고 원래 그 발명을 한 발명가가 손해를 봐서 아 이게 뭐 내가 평생에서 책을 써봐야 이 책으로 돈 한 푼 못 버는구나 오히려 책값 인쇄비만 드네라고 해서 나올 책이 안 나오고 발명될 발명이 안 나오고 하는 일이 없도록 발명가와 저술가 음악 작곡가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이 일단 책을 쓰고 일단 음악을 작곡하고 세 번째 어떤 걸 발명하면 이것이 거의 공짜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음악을 발명했는데 그 음악은 그냥 틀어놓고 CD 구우면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면 다 들을 수 있는데 당연히 그 작곡가는 아니 너희들 그냥 막 들으면 어떡하냐 돈 내라라고 하는데 돈을 받으면 그 좋은 음악을 듣는 사람이 전 세계 70억이 아니라 한 돈 있는 1억밖에 못 듣잖아요. 약이 좋겠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큰 병이 생겼는데 백신을 발명했다. 치료약을 발명했다. 당연히 그 약을 발명한 사람은 그냥 한 10년, 20년을 자기 인생을 바쳐갖고 열심히 밤새도록 노력해서 약을 발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력은 대단한데 발명하고 나니까 약 하나래 그건 뭐 한 10원밖에 안 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그럼 이거 10원에 팔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돈 한 푼 20원도 말도 안 됩니다. 이거를 살겠다는 사람이 부자들이 이 약을 구하려고 한 알에 10원짜리인데 만드는데 막 10,000원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명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10원 받고 팔겠어요? 10,000원 받고 팔겠어요? 10,000원 받고 팔아야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떼부자가 됐다. 20년 동안 정말 실험실에서 실험만 했는데 떼부자가 됐다고 하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나도 약 만들래. 나도 이 과학자 될래라고 해서 과학이 더 발달할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하고 발명을 하고 이 약을 만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벌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냉정한 것 같지만 여러분 자본주의 국가에서 발명이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공산주의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자본주의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왜? 사람들이 돈 벌려고 열심히 밤새도록 발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인민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다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발명해라. 처음엔 감동해서 할 수 있죠. 하루 이틀 지났는데 뭐 밤새고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뭐 하고 있냐 월급은 안 오르고 그렇지만 그때 그 아내에게 또는 자기 남편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발명만 하면 우리는 정말
수백억, 수천억을 벌 수 있다. 나중에 이거 약만 나오면 그러면 참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돈이 없으면 그렇게 그 노력을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혁신하기 위해서는 부자들한테 큰 돈 받고 팔게 해야 되지만 10원짜리를 10,000원 받고 팔게 하면은 앞으로 약이 많은 발명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럼 돈 없으면 어떡합니까? 전 세계 70억 인구가 지금 이 병에 걸리고 있는데 돈 많은 1,000만 명, 2,000만 명에게 팔면 이 약을 만든 사람은 부자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나머지 70억은 약이 있는데 그리고 그 약이 기껏 10원짜리인데 이 약을 지금 10,000원을 받는 바람에 돈이 없어서 못 사 먹고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10,000원씩 1년을 먹어야 된다. 365만 원인데 물론 뭐 1,000만 명이라 한 인류 중에 한 몇억은 그 돈을 낼 수 있지만 약값으로 연 365만 원을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죠. 가난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그 혁신을 발명을 한 사람에게 약을 발명한 사람에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받게 되면 그 발명품이 부자한테만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발명품이 있음에도 병에 걸려 약이 있음에도 병에 걸려 죽을 테니까 이게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서 발명이 일어나도록 하되 가격이 너무 비싸갖고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게 되면 또 이것도 비극이기 때문에 이 지적재산권 어떤 발명이나 혁신에 대해서 어떤 정부가 정책을 해야 되냐는 이 두 가지의 약간 상반돼 보이는 것들을 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즉, 이 발명에 대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적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즉, 보이지 않는 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승구 교수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새로운 야구공을 만들었어요. 이 야구공은 정말 기존의 야구공보다 너무 획기적으로 좋아요. 15개 프로야구팀이 이제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나라 10개 있지만 15개라고 해봐요. 이 15개 프로야구팀이 있고 70개 아마추어 팀이 있어요. 프로야구팀은 이 향상된 품질의 공을 정말 사용하고 싶어서 $10를 내고도 이 공을 사용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마추어 팀은 뭐 사실은 공 품질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별로 실력이 없기 때문에 똥볼을 치나 뭐 좋은 볼을 치나 사실은 큰 이 차이 못 느끼기 때문에 $1 정도 지불하겠다고 해요. 근데 한승구 교수는 이 공을 개발하는데 R&D 개발 비용으로 100불을 들였어요. 사실은 이제 이 공을 만들 수 있는데 만들기 위해서 100불을 들이면 만들 수 있는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15개 팀은 10불을 준다고 그러고 70개 팀은 1불밖에 못 준다고 그래요. 그럼 한승우 교수는 이 공을 만들었을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10불을 받고 15개 팀에게만 팔 거냐 1불을 받고 70개 팀과 당연히 10불 주는 팀은 사겠죠. 85개 팀에 파느냐. 그래서 1불을 받으면 수입은 85불이 되는데 지금 개발 비용이 100불이니까 15불 손해예요. 1불 받으라고 그러면 한승우 교수는 이 공 개발 안 합니다. 머릿속에 아이디어는 있지만 내가 이거 100불 주고 이거 개발했는데 1불 받으면 85개 팔아갖고 $1 받고 85원 이득인데 100불 비용이 이미 들었기 때문에 15불 손해예요. 한승우 교수 할 마음 없고 이거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혼납니다. 너 무슨 손해나면서 야구공 만드냐. 그런데 가격을 10불을 받아서 70개 아마추어 팀 안 팔아요. 15개 팀에만 팔면 15 곱하기 10 150불이죠. 100불 빼도 50불의 이득이 남습니다. 그래서 50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 이득은 소셜 웰페어거든요. 여기서는 70개 아마추어 팀 공 못 받으니까 똔똔이에요. 그냥 0이에요. 그 자기의 효용이 증가도 감소도 안 했어요. 15개 프로야구 팀은 어떻습니까? 지금 $10까지 줄 수 있는데 $10 줬기 때문에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도 $10 빼기 자기 효용이 $10 늘었는데 야구공 값으로 $10 지불했기 때문에 10 빼기 10 0이에요. 한승구 교수는 반면에 50불을 얻었어요. 이득을.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효용은 50불이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경우는 한승우 교수가 공을 안 만들거든요. 그러면 소셜 웰페어는 0입니다. 늘지도 줄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공을 만드는 게 사회적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을 만들어서 10불에 파는 것이 좋다. 잘했네요. 이거 10불에 팔게 만들어주기를 아주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거는 이렇게 10불에 15개 팀에 파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승구 교수가 발명을 해요. 100불을 들여서. 그런데 프로야구 팀에는 10불에 팔고 아마추어 팀엔 1불에 팝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프로야구 팀에서 150불을 받고 아마추어 팀에서 70불을 받아서 220불이 되고, 여기서 100불을 빼면 120불이 됩니다. 물론 한승우 교수가 이 120불을 다 가질 수도 있고, 한승우 교수가 너무 인심이 좋아서 프로야구 팀은 10불 내세요, 근데 아마추어 팀은 공짜로 드릴게요 라고 해도 이 70 곱하기 1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학적으로 가장 좋은 상황은 한승구 교수가 발명을 한다. 근데 발명해서 15개 프로팀에 비싼 돈으로 파는 것만 그치지 않고 70개 아마추어 팀도 어떻게 하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사회적인 그 경제력의 증가가 50달러가 아니고 0이 아닌 120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갈색으로 쓴 이 시나리오는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공을 파는데 아마추어 팀에 1불 팔고 프로야구 팀에 15불에 팝니까? 왜 현실에서 어렵겠습니까? 이 프로야구 팀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아마추어 팀인데 너희한테 공 2개씩 사. 그리고 1불에 사갖고 나한테 2불에 팔어. 라고 하겠죠. 그러면 한승구 교수는 1불에 70개 팀에 팔았는데 이상하게 70개 팀이 70개 안 사고 85개를 사요? 그래갖고 그 중에 15개를 줘요? 그럼 이 시나리오가 됩니다. 그럼 손해가 나요. 85불밖에 못 받아요. 왜? 프로팀은 아무도 10불 주고 안 살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10불에 팔 수밖에 없고, 현실에서는. 그러면 사회적인 경제력의 증가가 120불이 아니라 50불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색보다는 안 만들거나 1불밖에 못 받고 안 만들거나 10불을 받고 50달러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로 형성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자유시장에서는 이 120불의 커다란 효용을 달성하기가 힘들다. 자유시장에서는 혁신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유시장이 혁신이 없다는 거는 지금 요 첫 번째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 뭐냐면, 한승구 교수가 발명한 공은 옆에 있는 이 교수가 발명도 안 했으면서 한승구 교수 발명품을 보고 본따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공을 발명하는 건 한승구 교수가 엄청 고생을 했는데, 공이 발명된 뒤에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옆에 있는 이 교수가 보면 뭐야 이거 별거 아니네, 금방 만들겠네 라고 해서 금방 복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복사해서 팔면, 제가 그렇게 연구했는데 10달러 받고 팔려고 그랬는데 가격이 1달러로 내려갔어요. 왜? 이 교수가 자기는 그냥 1달러 받아도 되거든요. 노력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0.5달러도 좋습니다라고 팔기 시작하면, 저는 발명을 했는데 10달러 받으려고 했는데 1달러도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이 교수가 복사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정부가 이걸 막아줘야 됩니다. 한 교수가 발명한 건 이 교수, 김 교수, 박 교수, 오 교수는 건드리지 마라. 너희는 이거 하면 경찰에 잡혀간다. 라고 해서 그게 특허권이죠. 그래서 한 교수가 만든 공은 한 교수밖에 못 만든다라고 이제 법으로 해서, 제가 그럼 마음 놓고 10달러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나도 1달러에 만들어서 1달러에 복사해서 팔고 싶은데 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을 10,000원을 받고 싶은데 갑자기 어떤 학생이 나타나서 그걸 다 복사한 다음에 한승우 교수님 유명한 책 1,000원에 팔아요 라고 하면 저는 완전히 물먹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정부가 못하게 그 학생을 잡아 넣는 역할을 정부가 해주면 제가 제 계획대로 10,000원에 팔 수 있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그 특허, 자유시장이라는 건 특허를 보장해주지 않고 아무나 복사해서 하도록 하면, 한승구 교수가 공도 발명하지 않고 책도 쓰지 않아서 새로운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음악, 새로운 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정부가 한승우 교수를 너무 보호해주면 지금 보듯이 70개 아마추어 팀은 이 새로운 공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보호해주면 보급이 어렵고 이 85개 중에 15개 팀밖에 못 쓰고, 근데 70개에도 다 85개가 쓰려고 해주면 한승우 교수가 아예 야구공을 발명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런 지식과 정보의 혁신을 둘러싼 정부의 딜레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발명을 일으키면서도, 즉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을 들게 해서 발명을 일으키면서도 그 발명된 물건이 널리 쓸 수 있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었다. 지원금. 일단 정부가 지원합니다. 정부가 한승우 교수님한테 그 야구국 만들 수 있다면서요. 그 야구국 만드는데 100불 든다면서요. 제가 한승우 교수님께 110불 드릴 테니까 그것 좀 발명해 주세요. 그러면 10불 얻으시잖아요.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럼 제가 알겠어요. 그 대신 정부가 얘기합니다. 저희가 110불 드리는 대신 발명을 하면 그 야구공은 아무나 쓸 수 있게 공짜로 아무나 만들어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충분한 돈을 주는 대신에 그것이 그럼 돈을 받기 때문에 한승우 교수는 발명을 할 거예요. 일단 발명을 하면 프로야구팀 15개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70개 팀도 그 공을 자유롭게, 왜 한승우 교수가 제가 특허권 포기할게요. 왜? 돈을 다 정부에서 받아서 전 손에 안 났거든요. 물론 한승우 교수가 그것을 110불이 아니라 정말 특허권이 있으면 뭐 50불 앞에서도 이윤을 낼 수 있었겠죠. 이 50불을 낼 수 있었는데 정부가 그냥 우리가 하니까 정부를 위해서 좋아요 120불 줄게요 라고 20불 정도 받고 보급을 하면 이 결과가 70개 아마추어 팀도 한승우 교수가 그 독점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발명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좋습니다. 참 아이디어란 제도예요. 그래서 정부가 발명에 필요한 돈을 대주고 이윤도 조금 주고 그 대신 발명한 그 결과는 자기가 돈을 받지 않고 아무나 쓸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되면 정말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그렇게 합니다. 많은 대학 교수님들이 정부에서 학술진흥원이라는 정부에서 돈을 받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만약에 제가 제 돈으로 무슨 발명을 한다면 정말 이거는 좀 가능성이 없어. 이거 해봤자 아마 이건 안 될 것 같아 라는 건 안 하고 정말 돈 될 것 같은 것만 할 겁니다. 근데 아마도 정부에서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수님들께 연구하시라고 100명에게 돈을 주면 그 100명 중에 그 돈으로 훌륭한 야구공이나 훌륭한 자동차나 이런 가치가 있는 거를 발명하시는 분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한 명도 없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그 돈은 어차피 받고 이걸로 정말 좋은 거 발명해도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는 돈 하나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110불 받고 내가 지금 야구공 만들기로 했는데 만들다 잘 안 됐어요. 이거 그냥 돈만 버렸네. 이거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네. 라고 하면 정부가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 교수님들 많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대부분 99% 교수가 정부 돈 받고 처음에 할 때는 제가 기가 막힌 거 발명할게요 라고 하지만 해보니까 안 됐어요 라고 하는 교수가 99%예요. 이게 만약에 또 정부 공무원이 자기 돈이면 화 버럭버럭 내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겠지만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화내서 뭐해요 교수들한테. 그러니까 수고하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가요. 그래서 이 정부 돈은 임자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발명 가능성도 없는 대부분 이런 연구에 투여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돈이 국민 혈세 낭비의 차원이 더 크지 이것이
그렇게 발명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죠. 만약에 정말 정부 공무원이 눈에 불을 켜고 교수들도 양심적이라서 정말 될 것 같은 연구만 하면 되는데, 연구라는 게 또 한편 한다고 반드시 성과가 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서 성과가 별로 날 연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 돈을 챙기는 재미에 이 돈으로 하는 것이 정말 90 몇 프로다. 실제로 이걸로 그 결과를 내는 것은 정말 1%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1번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성이 없다. 2번 기부금은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이 돈을 내서 뭘 하는 겁니다. 요새 빌 게이츠는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어쨌든 뭐 저 그 부자들이 정부를 못 믿겠다. 뭐 정부가 가는 사람 도와준다고 하고 뭐 하면 다 중간에 떼먹고 공무원들이 그래서 못 믿겠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차라리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부금으로 이런 일을 하고 뭐 예를 들어 부자들이 뭐 아주 부자들이 자기 돈으로 하면 챙기겠죠. 내가 이렇게 돈을 줬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냐라고 챙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아무리 개인적으로 부자라 그래도 정부에 비하면 정말 가난하거든요. 정부만큼 부자가 없고, 이 사람이 그 뭐 전국의 대학 교수인데 삼성전자라고 해도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는 전기전자, 자기네 핸드폰 만들고 반도체 만드는 부분에 연구엔 도와주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부분에는 도움을 줄 수 없는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기부금이다 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18번째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요 3번 기업 비밀 유지와 지적 재산권 4번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